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내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뉴저지 주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내 보험회사들이 주 금융보호국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9%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오브 뉴저지는 옴니아 실버와 골드의 경우 18%, 옴니아 브론즈 플랜은 29%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 다른 플랜도 18에서 24%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메리헬스 실버 HMO 로컬 밸류 플랜은 6%, 실버 EPO 리저널 프리퍼드 플랜은 무려 59%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들 건보사들은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존폐 여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뉴저지주가 올해부터 진료비 폭탄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를 10% 미만으로 의무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11월 전까지는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새롭게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등록에 뉴저지 주민 약 22만 명이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진 출국은 최근 6년간 모두 8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15년 입국 거부나 자진 출국 등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간 한국 국적자가 모두 1,183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9번째였습니다. 이민당국이 분류하는 소위 송환 조치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입국이 거부됐거나 국내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추방 대신 자진 출국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송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로 31.3%를 나타냈고 다음은 17.5%를 나타낸 캐나다, 다음은 필리핀,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1, 2위를 차지한 것은 밀입국을 하다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경우 국경을 접한 멕시코인과 캐나다인은 재판 없이 곧바로 되돌려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자 경우는 밀입국 적발 시 이민 재판을 거치게 되어 있어 송환 조치된 한국 국적자들은 대부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되돌려 보내진 여행객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2012년 감소한 이후 매년 1,200명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송환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중은 2015년 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5년 송환된 외국인은 모두 12만 9,122명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혐오 범죄 척결을 위해 현행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15일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현행 혐오 범죄에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샬럿츠법 개정안 추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과 이슬람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타인종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나 성별, 종교 등으로 폭력적인 행위나 괴롭힘을 가할 경우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같은 폭력 행위라도 한 등급 더 높은 처벌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인종 등 현행법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폭동을 선동하거나 직접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폭동에 가담할 경우 2급 중범을 D급 중범으로 A급 경범죄였던 폭동
활동, 선동 행위는 2급 중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일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뉴욕주는 모든 형태의 혐오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현행 인권보호법을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법안의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엘로힘 USA사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에게 최후 통첩 형식의 법적 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저작권료 징수 관련 분쟁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15일 엘로힘 EPF USA사 미 동부지부는 지난주 최후 통첩문 성격의 공지문을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70여 곳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엘로힘 측이 보낸 법적 공지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로힘 EPF USA사가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에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 적용에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긴급 모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송 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로힘 EPF USA 미 동부지부는 공지문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납부 여부를 결정해 사무실 측에 즉시 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엘로힘 EPF US사는 수년 전 LA 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의 장애인 회관 꿈터가 최종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의 입주 공간으로도 활용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도 지원합니다. 18,000 스퀘어핏 규모의 룸 25개, 주방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뉴저지 미랄선교단의 꿈터 건물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은 지난 7일 뉴저지 세들브룩 타운 커뮤니티 보드가 장애인 회관 사용 용도 허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선교단은 지난 2013년 3월 꿈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꿈터는 뉴저지뿐 아니라 미 전역의 장애인들이 입주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와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기술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고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 등 청소년 장애인들에게는 숙소로도 제공됩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의 뿌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뉴저지 미랄선교단의 창립은 1994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150여 명을 케어하며 후원자만도 150여 명이 넘습니다. 사회봉사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미랄선교단은 가장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차기 대선 출마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있었던 민주당 모임에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최근 민주당 모임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측근들도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차기 대선에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올해 있을 시장 재선을 앞두고 $257만 매칭 펀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지율에서도 공화당 시장 후보 니콜 멜리오타키스의 15%를 훨씬 능가하는 52%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높은 지지율에 비해 시정 운영 평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사실상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7월 독일을 방문한 이유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때 뉴욕시 신입 경찰 임용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독일을 방문하면서 경찰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에는 드블라지오 시장 외에도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전국의 주택 차압 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여전히 높은 주택 차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애텀 데이터 솔루션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역에서 차압 절차가 진행된 주택은 총 42만 4,800채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0%가 감소한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차압이 2년 연속 20% 이상 줄어들면서 전국의 주택 차압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차압 절차가 진행된 주택은 100채 가운데 한 채꼴로 주택 차압률은 0.9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상위 5위권에는 뉴저지와 함께 델라웨어, 메릴랜드, 일리노이, 커네티컷이 포함됐습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주택 차압률에서도 애틀랜틱 시리와 트렌턴이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뉴아크, 저지시리를 묶는 뉴욕 메트로 지역은 주택 차압률이 0.52%로 전국 상위 19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침체에서도 한몫을 했던 고가 상업용 건물의 매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15일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2017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은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295억 달러와 비교해 39%나 감소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 상반기 오피스 건물부터 호텔에 이르기까지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건수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시 전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맨해튼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은 9,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다세대 임대 건물의 경우 매매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거래액은 오히려 51% 줄었습니다. 다만 스테튼 아일랜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보러 가운데 유일하게 활기를 띠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매매 건수도 23% 증가한 190건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위원회는 고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매매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투자자의 자본 감소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조 8천억 달러로 200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200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기억이 쇠퇴하면서 다시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 대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채 규모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87%에서 6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가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신용카드 사용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연체 비율은 6.2%로 지난해 2분기 말의 5.1%보다 1.1%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3달 이상 연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곤궁에 몰릴 가구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광복 72주년을 맞아 LA 곳곳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인 랄프한 광복회 미 서남지회 고문, 그리고 데빌류 LA시 의원 등 한인 관계자 100여 명은 오늘 LA 한인타운 동양 선교교회에서 광복 72주년 기념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개최하고 광복의 기쁨과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인 어린이들의 광복절 축하 공연을 비롯해 랄프한 고문이 선창하는 만세 삼창과 항일 독립운동 주제, 영화 강연회 등 애국지사들의 희생 정신과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Los Angeles is
the center of a lo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Kumin Hea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his Korean Independence Day in Los Angeles is a little different from all over the world where the Korean communities are. The Los Angeles community is very special. 한편 이외에도 오는 26일까지 LA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독립운동영화 상영회, 광복절 기념 테니스 대회, 태극기 관련 교육시간 등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조장하는 극단주의 증오단체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인권단체 남부빈곤법센터는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917개 증오단체 가운데 79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 증오단체들은 LA와 샌디에고, 북가주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일부 극단주의 증오단체들이 테러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추방 위기에 몰렸던 커네티컷의 세라 정 쿠빌 씨가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일 커네티컷 NBC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이민법원은 이날 세라 정 쿠빌 씨의 추방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허용했습니다. 정 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며 뉴욕의 이민자 보호 교회 대책위원회도 법원이 정 씨의 추방 명령을 제고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모든 ATM에는 스키밍 경고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 의원은 최근 은행뿐 아니라 ATM을 설치한 일반 업소들은 ATM 기계에 스키밍 주의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고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최소 $250 벌금도 부과됩니다. 경고판에는 스키밍의 유형과 스키밍 예방책, 스키밍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뉴욕주 검찰청 연락처 등이 게재됩니다. 뉴욕주로 해외 입양견을 들여오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동물 구조 및 입양 관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운영 기준과 입양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동물 구조단으로 등록한 후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다가 애완견 샵을 통해 판매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허정혜 정무 담당 영사는 최근 그리스 아테네 대사관의 참사관으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으로는 전성식 영사가 내정됐습니다. 전 영사는 토론토 총영사관 부총영사, 루마니아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임한 오후석 영사도 이달 말 귀임할 예정이지만 오 영사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대체로 맑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